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관의 위법성과 부관에 대한 쟁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법의 전체 목차 중에서 행정작용법은 행정작용에 관한 다양한 법리를 알아보는 부분인데요.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입니다.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독립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행정행위에 부관이라는 것을 붙이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부관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행위의 부관이 언제 위법해지는지, 그리고 위법한 부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관의 위법성입니다. 위법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관의 가능성인데요. 이 문제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부관의 한계라는 것은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부관의 내용이 지켜야 할 기준을 따랐는지 아니면 그 기준을 어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부관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부관의 가능성, 즉 부관을 붙이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관의 한계도 지켜야 적법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부관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행위는 크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량행위인지 또는 기속행위인지에 따라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좀 달라집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에게 일정한 선택권이나 재량이 부여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관을 붙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이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속행위를 보겠습니다. 기속행위라는 것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특정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게 되면 좀 어색합니다. 행정청은 어차피 해야 될 행정작용을 하면서 또 다른 추가적인 제약을 덧붙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설령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관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허용하고 있거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의 부관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가 있고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친구 B에게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B는 형이라고 부르면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B가 A에게 100만 원을 빌려줄지 말지는 B의 마음입니다. 즉,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이때 B가 형이라고 부르라는 부관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치사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B에게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관을 붙이는 게 별로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친구 B에게 빌려간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B가 형이라고 부르면 돌려주겠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선 상황에서는 B가 빌려줄지 말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례는 다릅니다. B는 빌려간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기속행위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형이라고 부르면 주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조건을 붙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말이 안 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사후 부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후 부관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뒤에 사후적으로 부관을 붙이거나 아니면 부관을 붙인 다음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부관은 행정행위를 할 때 붙여야 하고 사후 부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사후 부관이 가능한 경우가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구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유보해 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고 네 번째는 사정 변경이 있어서 당초 부관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021년에 새롭게 제정된 행정기본법에는 부관의 위법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입니다. 제1항 행정청원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행정청원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즉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지만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사후부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호부터 3호까지 있는데요. 1호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호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호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어서 부관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상 한계입니다.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부관은 성문법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해서 실제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자에게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는데 이때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즉, 기부금을 지급하게 하는 부관은 위법한 것이죠. 한편 이 사례에서는 기부금 약정이라는 사법상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사법상 계약 형식을 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기부금을 지급하게 하는 부관이 사법상 계약 형식을 취하더라도 위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상 한계입니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행정청은 기선, 선망, 어업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 부속선 사용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업 허가를 하려면 당연히 부속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속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업 허가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즉 본질적 효력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관은 위법한 것이죠. 세 번째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상 한계를 보겠습니다. 부관도 일정의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부관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부관을 붙이면 그러한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서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부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호 해당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것, 이 부분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연결이 됩니다. 제3호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이건 비례의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부관에 대한 쟁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관에 대한 쟁송에 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쟁송 가능성입니다. 이건 소송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시 말해서 소송의 대상이 부관이냐 아니면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이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 취소 가능성입니다. 이건 부관이 위법하다고 할 때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냐에 관한 것인데요. 부관만을 따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인 것입니다. 부관에 대한 쟁송 방법에 대한 학설상 논의를 보겠습니다. 독립쟁송 가능성, 쟁송 형태, 독립취소 가능성 이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학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사실 이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아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시험은 학설보다는 판례 위주로 나옵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학설보다는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설이 매우 분분한 데 반해서 판례의 태도는 매우 단순한 편입니다. 판례는 부담과 부담이 아닌 부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담입니다. 판례는 부담을 독립된 행정행위와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담에 대해서 독립쟁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담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례는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취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이 위법하다고 하면 부담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만 떼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기타 부관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기타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쟁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말은 부관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취소 가능성은 어떨까요? 독립취소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독립쟁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독립취소도 할 수 없고 부담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서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판례가 부담과 기타 부관을 구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걸까요? 핵심은 독립성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로 점령 허가를 하면서 도로 점령료 납부 명령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때 도로 점령 납부 명령은 부담입니다. 이에 반해서 도로 점령 허가를 하면서 3년간 유효하다라는 부관을 붙인 경우 3년간 유효하다라는 부관은 기한의 일종입니다. 이때 행정행위와 부관을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부담의 경우에는 도로 점령료 납부 명령 그 자체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담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된 행정행위처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기한은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점령 허가에 부속해서 3년간 유효하다는 게 있는 거지 3년간 유효 이것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한은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독립된 행정행위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이지 못하고 설령 붙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사후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행정행위를 할 때 부관을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의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유보된 경우,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부관도 가능합니다.
부관의 한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상 한계, 목적상 한계, 행정법의 일반 원칙상 한계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도 특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문제가 됩니다. 법령상 한계와 관련된 판례로는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기부금을 내도록 한 경우 이러한 부관의 위법합니다. 유의할 점은 사법상 계약 방식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부관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독립쟁송 가능성과 독립취소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부담과 기타 부관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부담은 독립된 행정행위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독립쟁송 및 독립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기타 부관은 독립성이 없어서 독립쟁송 및 독립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취소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 아래에는 기출문제가 링크되어 있으니 기출문제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복습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